매일 고기를 드시는데도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달걀을 챙겨 드시는데도 자꾸 넘어지신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백질은 충분히 드시는데 근육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분명 고기도 먹고 생선도 드시는데 힘이 점점 없어지고 예전에는 가볍게 들었던 물건도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가볍게 넘기시는데요. 사실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선생님, 저 이제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날 때였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영양실조가 아니었습니다. 식사도 잘 하시고 단백질도 충분히 드셨어요. 그런데도 근육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먹는 양이 아니라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위장이 약해서 소화가 안 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서 영양이 근육까지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좋은 씨앗을 뿌려도 땅이 메마르면 싹이 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장기간 누워있게 만들고 그러면 또 근육이 더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진 분들의 절반 가까이가 1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근육 손실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단순히 힘이 좀 빠졌네 하고 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70대, 80대에도 근육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백질을 그냥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몸이 실제로 흡수해서 근육까지 보낼 수 있는 3가지 특별한 음식과 14일 실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특히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바로 지속적으로 근육이 빠질 때 즉시 확인해야 할 3가지 급소 부위입니다. 이 부위들을 체크하면 여러분의 근육 손실이 단순한 노화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내부 장기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아니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서 중요한 건강 정보를 항상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의사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온 황혼지혜TV 이성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그 영양분이 바로 근육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음식을 드시는 것과 그 영양분이 실제로 근육까지 도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는데 왜 자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복잡한 공장과도 같습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면 위에서 소화되고 작은 창자에서 흡수되고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과정 하나하나가 약해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단백질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장에 육모가 닳아서 흡수율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영양분이 근육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위장 건강입니다. 위가 편해야 영양이 온몸으로 잘 퍼집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매일 삼겹살을 드셨는데도 근육이 계속 빠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위염이 심해서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장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고기를 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 안 된 음식이 장에 쌓여서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해지고 식욕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더 안 먹게 되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먹는 양보다 흡수율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고기를 200g 드시는 것보다 100g을 드시더라도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30%에서 4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똑같이 100g의 고기를 드셔도 젊은 사람은 70g의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어르신들은 40g밖에 흡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많이 먹어도 근육이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질긴 고기보다는 부드러운 생선이나 두부가 좋고 크게 씹기 어려우시면 갈아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흡수를 도와주는 음식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할 세 가지 음식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단백질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위장을 편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영양분이 근육까지 제대로 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새우입니다. 여러분, 새우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새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반찬 하나지 뭐 하고 지나치시는데요. 사실 새우는 근육을 살리는 정말 특별한 음식입니다. 제가 왜 새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새우에는 다른 음식에서는 찾기 힘든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붉은 색소인 아스타잔틴입니다. 새우를 익히면 붉게 변하는 게 바로 이 아스타잔틴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아스타잔틴은 우선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비타민이나 비타민 C보다 몇십 배 더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성분이 근육 세포의 노화를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우리 근육도 나이가 들면서 늙습니다. 근육 세포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아스타잔틴은 이런 근육 세포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염증을 줄여주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늙은 나무에 영양분을 주면 다시 새싹이 돋는 것처럼 새우를 드시면 근육세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새우의 진짜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우는 피의 길을 열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혈액순환을 좋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근육까지 영양분이 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새우에 들어있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바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피가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새우를 드시면 단백질 흡수도 잘 되고 그 단백질이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됩니다. 일석이조인 셈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우는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우는 살이 부드럽고 단백질 구조가 단순해서 소화가 쉽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는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데 새우는 편하게 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새우는 잘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작은 새우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대략 손바닥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정도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4분의 1 정도를 채울 수 있고 아스타잔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만 드셔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한 번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새우를 고르실 때는 신선한 것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냉동 새우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껍질째 있는 새우가 좋습니다. 아스타잔틴은 껍질에 많이 들어 있거든요. 물론 껍질을 드시라는 건 아니지만 요리할 때 껍질째 익히면 성분이 살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새우를 드실 때는 반드시 제대로 익혀서 드세요. 날 것으로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음식은 렌틸콩입니다. 여러분 중에 렌틸콩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한 식재료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정말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먹어온 귀한 음식입니다.
특히 중동이나 인도 같은 곳에서는 주식처럼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렌틸콩이 밥처럼 먹을 수 있는 근육 영양제이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 사람들은 렌틸콩으로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강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렌틸콩을 찾고 있습니다. 렌틸콩의 가장 큰 장점은 단백질이 정말 풍부하다는 겁니다. 100g에 단백질이 25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소고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소화도 잘 되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습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면 혈관이 걱정되시죠? 그런데 렌틸콩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렌틸콩을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밥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반찬으로 단백질을 챙기는 게 힘들다고 하십니다. 매일 고기를 사기도 부담스럽고 요리하기도 번거롭고요. 그런데 렌틸콩은 쌀과 함께 밥을 지으면 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쌀을 씻을 때 렌틸콩을 한 줌 넣고 물을 평소보다 조금만 더 넣어서 밥을 지으면 끝입니다. 특별한 요리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밥을 지을 때 같이 넣으면 됩니다. 특히 현미와 함께 렌틸콩을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현미도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B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현미와 렌틸콩을 함께 먹으면 영양의 균형이 정말 완벽해집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당뇨가 있으셨는데요. 흰쌀밥 대신 현미 렌틸콩밥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혈당이 안정되고 근육량도 늘어났습니다. 일석이조였던 거죠. 왜냐하면 렌틸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흰쌀밥은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데 렌틸콩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서서히 올립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안전합니다. 렌틸콩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철분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빈혈이 생기기 쉬운데요. 철분이 부족하면 피가 묽어지고 그러면 산소가 근육까지 잘 가지 못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근육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렌틸콩은 철분이 많아서 빈혈 예방에도 좋고 근육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몸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매일 밥에 한 숟갈만 넣어도 몸이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음식으로 가볼까요? 세 번째 음식은 차조기씨 가루입니다. 이건 더 생소하실 겁니다. 차조기가 뭐냐고요? 들깨와 비슷한 식물인데요. 씨앗이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앗 속에 엄청난 영양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근육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왜 차조기씨를 세 번째로 추천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몸속의 불을 꺼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불이냐고요? 염증이라는 불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신 곳 많으시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립니다. 이게 다 염증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근육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으로 가지 않고 염증을 치료하는데 다 써버립니다. 마치 집을 지으려는데 자꾸 불이 나서 소방차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먼저 꺼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을 먼저 줄여야 근육이 자랍니다. 차조기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많이 들어보셨죠? 혈관 건강에 좋다고 생선에 많다고들 하는데요. 사실 차조기씨에 더 많습니다. 그것도 식물성 오메가3라서 비린내도 없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 오메가3가 바로 염증을 줄여주는 핵심 성분입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근육통이 있으신 분들이 차조기씨를 꾸준히 드시면 통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한테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조기씨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죠? 이것도 뇌에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차조기씨를 드시면 뇌에도 영양이 공급되어서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차조기 씨를 석 달 드시고 나서 선생님, 요즘 머리가 개운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자 이름도 잘 기억나고 약 먹는 시간도 잘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차조기 씨는 가루로 만들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씨앗 그대로는 소화가 안 되거든요. 작고 단단해서 그냥 삼키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반드시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시중에 차조기 씨 가루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서 드시면 됩니다. 어떻게 드시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한 숟갈 타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잔 드시면 됩니다. 특히 우유나 두유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는 지용성이라서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우유나 두유에는 적당한 지방이 들어있어서 차조기 씨의 영양분을 몸에 잘 전달해 줍니다. 게다가 우유와 두유는 단백질도 풍부하니까 근육 만들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석이조인 셈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드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꼭 피해야 할 세 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하셔야 할 습관은 새우를 기름에 튀겨 드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튀김을 좋아하십니다. 바삭하고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새우를 고온의 기름에 튀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아스타잔틴이라는 귀한 성분이 다 파괴됩니다. 열에 약하거든요. 특히 180도가 넘는 고온에서는 영양소가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냥 기름진 음식만 드시는 꼴이 되는 겁니다. 단백질은 남아있지만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근육을 보호하는 좋은 성분들은 다 없어집니다. 게다가 튀김옷에 들어간 밀가루와 기름 때문에 칼로리만 높아지고 소화도 어려워집니다. 그럼 새우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찌거나 삶는 겁니다.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면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혹은 약한 불에 볶아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아주 조금만 두르고 마늘과 함께 살짝 볶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살아 있습니다. 순두부찌개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국물이 시원하고 새우의 영양분이 국물에 우러나와서 몸에 잘 흡수됩니다. 두 번째로 피하셔야 할 습관은 렌틸콩을 설탕이나 간장으로 달달하게 조리하는 겁니다. 가끔 렌틸콩을 조림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콩조림처럼 설탕과 간장을 넣고 조리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렌틸콩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죠?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설탕을 넣으면 이 장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설탕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식품이거든요. 렌틸콩에 설탕을 넣으면 좋은 음식을 나쁜 음식으로 만드는 꼴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그러면 오히려 근육이 빠집니다. 또 간장도 너무 많이 넣으면 나트륨 때문에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렌틸콩은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에 넣어서 드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현미밥이나 흰쌀밥에 섞어서 지으면 됩니다. 아니면 수프로 만들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렌틸콩을 무와 당근, 양파와 함께 푹 끓이면 정말 맛있는 수프가 됩니다. 소금만 살짝 넣으면 됩니다.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세 번째로 피하셔야 할 습관은 차조기 씨를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차조기 씨 라떼를 드시고 나서 습관적으로 커피를 드십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차조기 씨의 영양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오메가3 같은 지방산은 카페인과 만나면 흡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또 커피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소변으로 영양분을 빨리 배출시킵니다. 그러면 몸에 흡수될 시간이 없습니다. 귀한 차조기 씨를 드셨는데 그냥 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차조기 씨를 드시고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기다렸다가 커피를 드시면 됩니다. 1시간이면 영양분이 어느 정도 흡수될 시간이 충분합니다. 아니면 차조기 씨는 아침에 드시고 커피는 점심 이후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나이가 드시면 카페인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은 잠을 방해하고
뼈에서 칼슘을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니 차조기 씨를 드시는 날은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드시는 게 어떨까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음식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음식 세 가지와 피해야 할 습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실천해야죠. 제가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걸 바꾸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쉽고 간단한 14일 실천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딱 2주만 따라 해보세요. 2주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평생 갑니다. 그럼 첫째 주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째 주는 익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몸이 놀랄 수 있으니까요. 첫째 주 아침에는 차조기 씨 라떼를 드십니다. 따뜻한 우유나 두유 한 컵에 차조기 씨 가루를 한 숟갈 타서 드시면 됩니다. 달지 않아도 고소해서 맛있습니다. 혹시 단맛을 원하시면 설탕 대신 꿀을 아주 조금 넣으세요. 이걸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장도 깨어나고 영양분도 잘 흡수됩니다. 그리고 1시간 지난 후에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면 그때 드시면 됩니다. 점심은 렌틸 콩밥을 드십니다. 처음부터 현미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흰쌀에 렌틸 콩만 섞어서 드세요. 쌀 2컵에 렌틸 콩 반 컵 정도면 적당합니다. 물은 평소보다 반 컵 정도 더 넣으시고요. 밥을 지을 때 같이 넣으면 끝입니다. 특별히 불리거나 손질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씻어서 넣으면 됩니다. 렌틸 콩밥은 식감이 부드러워서 드시기 편하실 겁니다. 반찬은 평소처럼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새우 반찬을 하나 추가하세요. 매일 안 하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만 하시면 됩니다. 새우를 삶아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거나 순두부찌개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새우를 마늘과 함께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한 끼에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한 컵씩 3번 정도 나눠서 마시면 됩니다. 물을 마셔야 영양분이 온몸으로 잘 퍼집니다. 첫째 주에는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차조기 씨 라떼, 렌틸 콩밥, 새우 반찬, 그리고 물 자주 마시기. 딱 이것만 하세요. 다른 건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아마 3일째부터 배변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렌틸 콩의 섬유질 덕분입니다. 그리고 5일째쯤 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이제 둘째 주로 넘어갑니다. 둘째 주는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몸이 적응했으니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요? 둘째 주 아침에는 차조기 씨를 활용한 죽을 드셔보세요. 쌀 한 컵에 물을 넉넉히 붓고 죽을 끓입니다. 죽이 거의 다 됐을 때 차조기 씨 가루를 2숟갈 넣고 5분 더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소금 조금과 참기름 몇 방울 넣으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한테 좋습니다. 점심에는 렌틸콩 수프를 드셔보세요. 렌틸콩 한 컵, 무와 당근 조금, 양파 반 개를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서 푹 끓입니다. 1시간 정도 끓이면 렌틸콩이 부드러워집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고 마지막에 다진 마늘을 넣으면 됩니다. 이 수프 한 그릇이면 점심 식사로 충분합니다. 빵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수프는 한 번에 많이 끓여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사흘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새우를 좀 더 다양하게 드셔보세요. 새우전을 부쳐서 드시거나 새우를 넣은 순두부찌개를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새우전은 밀가루를 아주 얇게 묻혀서 부치면 튀김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순두부찌개에 새우를 넣으면 국물이 시원하고 단백질도 2배로 늘어납니다. 순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새우의 동물성 단백질이 만나서 정말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10분에서 15분만 동네를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산책을 하면 소화도 잘 되고 근육도 자극을 받아서 더 잘 자랍니다. 둘째 주를 마치고 나면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아침에 눈 뜰 때 몸이 가볍습니다. 이게 바로 근육이 살아나는 신호입니다. 2주만 꾸준히 하시면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김철민 어르신입니다. 올해 80세이신 김 어르신은 작년 여름에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드님의 부축을 받아서 겨우 걸어 들어오셨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침대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정말 심각하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근감소증이 많이 진행돼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요양원에 가야 하나요? 아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김 어르신의 식단을 여쭤봤더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침은 거의 안 드시고 점심은 국밥 한 그릇, 저녁은 죽이나 국수로 가볍게 드신다고 했습니다. 고기는 씹기 힘들어서 거의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먹으면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김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드시면 근육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우를 추천했습니다. 새우는 부드러워서 씹기 쉽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니까요. 김 어르신 댁에서는 그날부터 매일 새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새우를 삶아서 죽에 넣어드렸고 저녁에는 순두부찌개에 새우를 넣어서 드렸습니다. 하루에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 드셨습니다. 그리고 렌틸콩도 밥에 섞어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큰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예전보다 힘이 덜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4주째에는 화장실을 혼자 다녀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 어르신이 병원에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물론 천천히 걸으셨지만 지팡이나 부축 없이 혼자 힘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혼자 일어났어요. 며칠 전에 손자가 놀러 왔는데 손자 앞에서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는 걸 보여줬더니 손자가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김 어르신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시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게,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도 함께 느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숙자 어르신입니다. 70세이신 이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오셨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셔서 걷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계단은 엄두도 못 내고 평지도 조금만 걸으면 무릎이 아파서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근육이었습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근육이 없으니까 관절에 무리가 가고 그래서 더 아픈 거였습니다.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이 더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 더 아픈 악순환이었습니다. 이 어르신께도 운동과 함께 식단 개선을 권했습니다. 특히 차조기 씨를 추천했습니다. 차조기 씨의 오메가3가 관절 염증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 어르신은 정말 성실하게 따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차조기 씨 라떼를 드셨고 저녁에는 차조기 씨를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셨습니다. 하루에 2번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렌틸 콩밥도 꾸준히 드시고 새우도 일주일에 4번 정도 드셨습니다. 동시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제자리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이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이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기분 탓일까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염증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계속하세요.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확실해졌습니다. 계단을 천천히지만 혼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난간을 붙잡고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난간 없이도 올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2달째에는 동네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20분씩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이 어르신은 통증이 70% 정도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약도 예전보다 줄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표정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항상 찡그리고 계셨는데 지금은 밝게 웃으십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친구들하고 등산을 다녀요. 물론 쉬운 코스지만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약보다 음식이 더 중요하네요. 이 두 분의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먹으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음식이 약이 되고 작은 실천이 몸의 기적을 만듭니다. 김철민 어르신은 새우로, 이숙자 어르신은 차조기 씨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80세에도 70세에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근육이 사라지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제대로 흡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새우는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세포를 보호하는 붉은 보약입니다. 셋째, 렌틸콩은 밥처럼 먹을 수 있는 근육 영양제입니다. 넷째, 차조기 씨는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작은 씨앗입니다. 다섯째, 새우를 튀기지 말고 렌틸콩에 설탕을 넣지 말고 차조기 씨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여섯째, 14일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약속드린 게 있죠?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근육이 빠질 때 즉시 확인해야 할 3가지 급소 부위를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급소는 종아리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종아리를 보세요.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싸 보세요. 엄지와 검지가 닿으면 근육이 심각하게 빠진 겁니다. 정상이라면 손가락이 닿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급소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붙여보세요. 허벅지 안쪽이 푹 꺼져 있으면 근육 손실이 진행된 겁니다. 세 번째 급소는 팔뚝 뒤쪽입니다. 팔을 들었을 때 뒤쪽 살이 축 늘어진다면 근육보다 지방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이 3곳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 3곳 중 2곳 이상에서 문제가 보인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새우 한 접시 추가하세요. 내일 아침에 차조기 씨 라떼 한 잔 마시세요. 점심에 렌틸 콩밥을 지으세요.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65세 이후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드시는지, 저녁에 무엇을 반찬으로 먹는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10년 후에도 혼자 걸을 수 있는지, 손자를 안아 올릴 수 있는지, 여행을 다닐 수 있는지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건 나이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오늘부터 새우, 렌틸콩, 차조기 씨로 몸의 길을 다시 여세요.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사라졌던 근육이 다시 돌아오고 꺼졌던 기운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오늘의 한 숟가락이 내일의 발걸음을 바꿉니다. 오늘의 한 끼가 내년의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나이 드시는 것, 그게 제 가장 큰 소망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환자 스스로 자신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방법을 알려드릴 뿐입니다. 실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 어르신도 하셨고 이숙자 어르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근육이 빠져서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이런 음식도 좋더라고요 같은 경험들을 나누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황혼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내일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10년 후에도 건강하게 걸으시고 웃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황혼지혜 TV 이성우 의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